유럽 허니문 도시 소개. 오늘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는 전체적인 교통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부다페스트 도시를 중심으로 약 3시 방향 쪽을 보시면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인천 부다페스트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운항하진 않기 때문에 직항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날짜 조율이 필요한 점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이동하는 경유표 항공사들은 대부분 부다페스트 운항 스케줄을 거의 매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휴가 기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휴가 기간 그리고 여행 경비에 맞추어서 직항 또는 경유편 항공사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비엔나 편을 안내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동유럽 시혼여행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사실 부다페스트 이 항공만 시혼여행 가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즉 다른 도시를 연계를 해서 여행을 즐기신 편인데 부다페스트로 시혼여행지를 결정하셨다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선택하신 패턴이 바로 부다페스트, 비엔나, 프라하 또는 반대로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해당 도시들은 모두 기차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 이동의 장점이 있으면서 기차 스케줄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선택의 폭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부다페스트는 기차 동선상 여행의 첫 시작 또는 여행의 마무리 지역으로 결정되는 점도 안내를 드리고요. 세계 도시를 여행하면서 여러 동유럽의 도시 분위기와 건축 등을 관광한다 라는 점이 동유럽 시혼여행의 장점이자 특징인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이 갤레티라는 역에서 비엔나로 이동하는 기차가 있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사의 경우에는 이동 동선을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갤레티역 주변에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점도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부다페스트 시내 또는 호텔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금액대가 가장 높은 택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공항에서 부다페스트 시내 이동간에는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되는 편이고요. 택시 비용은 대략적으로 5만원가량 발생되는 편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택시를 이용하신다면 볼트라는 앱을 통해서 예약하거나 탑승을 하는 편인 점도 안내를 드립니다. 자사 허니문 상품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한 픽업 서비스를 포함하여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니버드입니다. 미니버드는 공항에서 부다페스트 내 지정된 장소까지 고객분들이 지정한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공항 셔틀이자 카풀 개념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0인승 차량, 10인승 안팎 크기의 벤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와 마찬가지로 4-50분 정도 소요가 되는 편이고 평균적으로 1인당 2만원가량 요금이 발생되는 편입니다. 끝으로 자유여행으로 가셨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102 버스 대중교통입니다. 버스 비용은 1인당 8,000원가량 발생되고 대략적으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공항에서 출발해서 부다페스트 내 지정된 장소에 하차를 해드리는 버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금액대가 경제적이면서 버스 운영 배차 간격이 자주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방금 안내드린 것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드랍하는 방식이라서 내린 장소에서 다시 호텔 등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버스 티켓은 공항 내 발매기를 통해서 또는 최근에는 부다페스트 대중교통 앱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내 이 명소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부다페스트의 교통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다페스트는 프라하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 교통권을 구매하셔서 이동한 편인데 이 교통권 요금이 상당히 알뜰한 편입니다. 교통권의 종류로는 1일권, 24시간권, 72시간권 등등으로 나뉘는데 부다페스트 여행 기간과 여행 동선에 따라서 교통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인당 약 9,000원가량 하는 24시간권 교통권을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고요. 교통권은 어플 또는 티켓 머신을 통해서 결제 가능한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4시간권 교통권에는 사용일자가 기재되어서 발매가 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다페스트의 대표적 명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이 다뉴브 강을 중심으로 왼쪽을 부다, 오른쪽을 페스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다 지역에는 이 부다성, 그리고 위쪽에 어부의 요새 등을 명소로 들 수가 있고요. 부다성 쪽에는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다페스트 야경 포인트 중 한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에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주셔서 관광을 즐기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여행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이 국회의사당을 맞은편인 이 부다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낮에 가셔도 좋고 밤에는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여기서 배경을 두고 촬영을 또 많이 하신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겔레르트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부다페스트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야경을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쪽도 늘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셔가지고 관광을 하시면서 이런 야경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겔레르트 언덕을 안내를 드린 김에 미리 알려드리면 부다페스트에서 발달한 것이 바로 온천입니다. 부다페스트에는 3대 온천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여기 겔레르트 온천, 그리고 루다스 온천, 그리고 이 페스트 지역에 있는 이 세체니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을 즐기면서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인프라도 있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페스트 지역에는 야경의 백리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회의사당이 대표적 명소라 할 수 있겠고요. 초대 왕이 성 이슈투반 1세를 기리던 이 성 이슈투반 대성당도 명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다와 페스트 지역을 연결하는 이 세체니 다리는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이고 또 하나의 야경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그레이트 마켓 홀도 가볼 만한 명소인데 시장에는 헝가리 대표 와인인 토카이 와인, 파프리카 가루, 꿀, 마그넷, 엽서 등의 기념품 등등 여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 여행하셨을 때 이 재래시장도 꼭 가보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마켓홀 앞쪽에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이 바치 거리라 할 수 있는 곳도 가볼 수가 있는데요. 바치 거리에는 여러 샵들과 함께 카페나 레스토랑, 맛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개인적으로도 꼭 가보셨으면 하는 명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대표 카페를 하나 알려드리면 뉴욕 카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내부가 유럽의 왕궁과 같이 화려하면서 그리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커피와 디저트류들이 금액대가 꽤 높은 편에 속하지만 지불한 금액이 아깝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고 내방을 해보신 것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전통 스프인 굴라시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헝가리 쿰 비스트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현지인 관광객들 모두에게 유명할 정도로 맛집을 할 수 있겠고요. 굴라시뿐만 아니라 오리고기가 대표적인 메뉴이니까 우리 맛에도 잘 맞아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서 이쪽도 가보시는 거 좋겠는데 늘 그렇지만 인기가 있는 곳은 예약을 꼭 필수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부다페스트 전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액대가 알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쁜 브런치 레스토랑,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먹거리에 대한 공부와 그 다음에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니까 맛집에 대한 공부와 여행 준비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다페스트 도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앞서 안내드린 비엔나 같이 도시 내 명소들이 따닥따닥 몰려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의 체류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여러 명소들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자유여행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역사와 이야기가 아주 많은 도시다 보니까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정도 꼭 포함해서 여행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